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의 구미를 좀 자극할 만한 주제를 잡아오셨더라고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새해 주도주를 찾아라. 주도주 후보 낌새가 보이는 섹터가 오늘도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어떤 시각을 제시해 주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도주를 찾기 전에요, 이사님. 시장의 움직임부터 좀 체킹을 해보면은 달라졌다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 너무 고생 많이 했죠. 네. 특히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너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올해 지금 뭐 연초가 좀 상당히 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지금 뭐 1,470원, 80원까지도 갔었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잡히면서 한 1,450원대로 좀 진입을 시도가 있는데 작년에 좀 가장 약세를 좀 보였던 원화가 그래도 연초에는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좀 상당히 급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 외환 보유고 자체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한 1,4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을 좀 방어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거의 거래 대금이 좀 말랐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거의 뭐 10조 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코로나19 때는 뭐 한때 50조 원까지도 갔었던 그러한 유동자금이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한 19조 원까지 그래도 작년 대비했을 때 한 그래도 2배 정도 가까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거래대금 자체, 그러니까 대기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수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수 자체가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자금은 있으나 선뜻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최근에 보면 CS2025를 통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 같은 사실 다양한 테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거래 대금이 좀 말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초반, 특히 올해 초반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해소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원달러 환율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자금도 조금은 유입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연초에 한 1조 원 정도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워낙 지금 수급 자체가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좀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증시가 반등을 하는 좀 트리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뭐 악재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많이 좀 확보가 됐다. 결국 이제 좀 수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증시는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한 1분기 정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연말까지 어떤 전망보다는 한 1분기 정도까지만 보게 된다고 하면 한국 증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베팅이 좀 맞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정리해보면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변화, 낌새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고 있는 게 그럼 반도체나 이쪽인가요? 조선 사고 있나요? 연초부터? 일단 조금은 순환매가 돌고 있기는 한데 네.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조선 쪽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상당히 강하다. 조선 사는군요. 네, 예. 일단은 미국과 연관된 산업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쪽에 어떤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순환매가 지금 연초에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주 쪽에서 좀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축포를 쌓아 올려가지고요. 네. 조선주를 또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좀 걸리는 게 금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금리 인하 지금 사이클 종료를 넘어서 금리 인상론까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지금 뭐 5%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걸림돌로 인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금리와 관련된 어떤 주제라든지 방송은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국채금리에 관련돼서 좀 상당히 집중을 하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4.8%대까지 지금 접근을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상당한 좀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 금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특히 투자자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 이제 7월을 좀 기준으로 해서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600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죠. 2600선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좀 많이 이제 끊어진 상황,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유 없이 좀 흘러내렸던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12월에 또 정치적인 리스크로 한번 또 주가가 레벨 다운되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네. 사실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2600선을 회복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레벨 다운이 더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좀 희망적인 섞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으로 시각이 변환된 부분들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걱정이 섞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상황에서도 지수가 레벨 다운이 된 상황. 여기서 또 추가적인 어떤 우리의 고유의 리스크로 해서 또 주가가 레벨 다운됐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미 낙폭은 충분히 과대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이런 부분을 모두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채 금리가 지금 뭐 5%까지 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론도 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트럼프 1기 때 어떤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재정 적자 확대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금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꺾였던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좀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고용이 너무 좋고 소비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만 GDP 성장률 자체가 작년 대비 올해 그렇게 아웃퍼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다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5%대 성장률이었습니다. 분기별로 5% 상황을 했습니다만 네. 올해는 5%를 좀 하회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자체를 계속 고금리로 가져가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회의론도 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8에서 지금 5%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론도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 금리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과대낙폭된
코스피 쪽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눌림목이 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섹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수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는 결론을 저희가 내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지금 고점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때문인데,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본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조금 더 미국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 국채 수익률은 좀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그러면 다시 국내 증시로 한번 돌아와서 연초에 중소형주도 잘 달리고 또 뭐 조선주 같은 대장주도 등장하고 이렇습니다. 어저께 워낙에 그 코스닥의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다시 완벽하게 부활을 하나? 네, 주도주로 등장하나? 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 쪽에서 확실히 조선 쪽에 대한 어떤 아웃퍼폼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코스닥에서는 어떤 주도주를 찾는 거에 있어서 확실히 좀 명확하게 떠오르는 섹터는 아직은 없는 것 애매하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세 개의 축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어떤 섹터를 보면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 나올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른 섹터가 주도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과거에도 보면 뭐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 BM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떤 주도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지금 시가총액 1위는 지금 알테오젠이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150 내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도주의 역할, 특히 이제 이 시가총액 1위의 어떤 좀 제가 볼 때는 무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얘기인즉슨 뭐 작년에 알테오젠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올해도 현재 지금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에코프로 BM, 특히 2차 전지 쪽에서의 상승폭은 지금 2023년에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1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의 좀 아웃퍼폼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결국 올해는 어떤 섹터가 이 주도주로 나설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과거의 주도주의 어떤 성격 혹은 뭐 이제 특징을 보게 된다고 하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분명히 내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수출로서 어떤 외연 확장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인구 감소라든지 생산 효율화, 뭐 생산성에 대한 어떤 효율 같은 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좀 그러한 니즈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또 제가 볼 때는 주도주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측면에서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체크를 해보면서 주도주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탐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 자체가 일단 1분기 내에는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도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바이오 기대하셨던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약간은 실망스러운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쪽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참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 자리가 신고가를 찍고 있는 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요. 지금 에코피엠은 정말 대표적인 낙폭과대주 60% 네. 가격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도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는데 바이오 쪽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춰주신 것 같아가지고 전략과 함께 이렇게 콕 집어주실 종목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섹터가 지금 어쨌든 연초에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로봇 섹터가 코스닥 자체를 움직이기에는 조금 힘이 붙인다. 약하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숫자라든지 수출로의 외연 확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알테오젠 역할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뭐 리가켄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로열티를 통한 이제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금 리가킴 같은 경우는 ADC 플랫폼, 지금 이제 컨주얼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기술 이전 논의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지난주였죠. 특히 리가켄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어떻게 보면 이제 CMO 관련된 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만큼 임상 자체가 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다수의 어떤 빅파마들과의 어떤 계약이 순항 중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반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어떤 파트너사, 또 최근에 항체 파트너사와의 어떤 지금 임상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지금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진행 사항도 분명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알테오젠을 비롯한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술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고점도 트라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14만 원대 있네요. 네, 일단 저는 네. 뭐 충분히 지금 뭐 기술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고점 트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최근에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매수의 기회를 좀 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결론은 하방 경직선 단단하게 확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주감을 찾아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후보군 중에 하나로 리가켄바이오 체크해 놓으시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